자, 그 다음 글꼴 설정. 자, ST 엔터를 쳐서 자, 글꼴 이름은 굴림으로 바꿔줍니다. 자, 적용 닫기까지 눌러줍니다. 자, 이제 기본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꾼 상태에서 자, X라인 십자선. 자, 처음에 옵셋을 정면도의 폭만큼 해줘야 되는데 자, 끝까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 50에다가 일단 95를 더해서 145 정도를 띄워 넣습니다. 옵셋 145. 옆으로 한 칸. 자, 높이도 끝까지 나와 있질 않죠. 반지름 50이니까 50, 50에서 총 100 정도. 자, 옵셋 100. 위쪽으로 한 칸. 자, 그 다음 한 칸씩 더 띄워줍니다. 자, 마지막 우측 면도의 전체 폭은 자, 평면도의 전체 높이를 보면 되겠네요. 자, 104. 자, 옵셋 104만큼. 자, 오른쪽 한 번, 위로 한 번. 자, 트림을 이용해서 전부 다 잘라 놓습니다. 자, 라인으로 대각선을 연결해 준 다음 각도를 확인. 자, 45도가 맞으면 자, 사각형은 삭제까지 해줍니다. 자, 우선 정면도를 통해서 저희가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오른쪽에서부터 옵셋 95만큼 옆으로 띄워 놓은 다음 자, 서클 반지름 50짜리를 그려줍니다. 자, 그럼 이 반지름 50에 맞춰가지고 자, 폴리곤 하나 그릴게요. 자, POL 엔터. 그다음 면의 수는 5 엔터. 자, 폴리곤의 중심점을 찾아서 클릭해주고 자, 외접 C 엔터. 아래쪽 4분점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자, 세로선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 자, 오른쪽 세로선도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래쪽 가로선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폴리곤의 아래쪽 선과 지금 처음에 그려놨던 선, 자,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폴리곤은 X로 분해를 해준 다음 자, 범위 선택으로 자, 이 짧은 오각형 아래쪽 부분만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각형 옆에 삐져나온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왼쪽 끝부분이 새로 나왔고요. 자, 위쪽 끝부분도 새로 나왔습니다. 자, 도면틀 수정할게요. 자, X라인 V. 자, 왼쪽에서 올려준 다음 자, 평면도는 왼쪽으로 연장. 자, 트림을 이용해서 정리해줍니다. 자, 그 다음 높이. 정면도의 높이를 자, 우측 면도로 가지고 와서 자, 트림을 이용해가지고 자, 선 연장. 자, 필요 없는 선 지우고 트림으로 정리까지. 이렇게 틀 수정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면도로 돌아옵니다. 자, 정면도로 와서 자, 우선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가상선으로 되어 있고요. 자, 세로 중심선. 자, 얘는 그냥 바로 중심선 바꿔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옵셋 21을 띄워준 다음 자, 옆으로 연장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옵셋 21 자, 띄워준 다음 자, 오른쪽으로 쭉쭉 연장. 자, 삐져나온 선 정리까지. 자, 왼쪽도 끝까지 붙여줍니다. 자, 연장을 해서 외형선까지 다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 짧은 부분을 하나 잘랐다가 자, 왼쪽에 있는 대각선을 연장. 이 왼쪽 부분은 숨은 선 바꿔놓습니다. 자, 이 경계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대각선 기준으로 자, 선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가운데 중심선 한 개 새로 그릴 수가 있고요. 자, 4분점, 4분점. 자, 꼭 4분점끼리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선 변경. 자, 이 중심선을 아래쪽으로 25만큼 내려줄 수가 있고요. 자, 서클 반지름 31.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트림을 이용해서 자, 동그라미랑 가로선 칼날 잡아놓고 아래쪽 동그라미 자르고 자, 중심선 양쪽 정리해 줍니다. 자, 선 종류는 숨은 선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정면도는 이렇게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한번 볼게요.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 자, 옵셋 60 떨어진 지점에서 대각선 한 개가 있습니다. 자, 옵셋 60. 자, 옆으로 띄워준 다음, 자, X라인 엔터, 각도 A 엔터. 자, 마이너스 64도를 이용해서 자, 대각선 한 개 붙여주고. 자, 일단 트림으로 아래 위 끝까지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세로선은 지우고 숨은 선으로 변경.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우측에서 숨은 선으로 보인다는 것은 자, 정면도에서는 왼쪽 부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봤을 때 막혀서 보이지 않을 자, 이 왼쪽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한 칸 내려와 있는 지점이고요. 자, 그럼 정면도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지점보다 한 칸 아래쪽에 자, 끊어지는 지점은 자, 숨은 선 끝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X라인 H. 자, 숨은 선 끝에서 선을 따오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 왼쪽 부분 자르고 위쪽 부분 잘라놓겠습니다. 숨은 선 변경.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각선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옵셋 35를 띄워놓고요. 자, 트림으로 삐져나온 부분 정리를 해준 다음 자, 외형선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오른쪽에 대각선 부분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릴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외형선으로 보이는 지점 중에 자, 위에 있는 부분 자, 외형선으로 보인다는 것은 오른쪽에서 봤을 때 꺾이는 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일단 당장에 찾을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자, 그러면 여기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옆에도 외형선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숨은 선으로 오다가 외형선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얘는 왼쪽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 자, 그럼 얘랑 관련돼 있을 만한 거는 자, 이런 동그라미 부분밖에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자, 생각난 김에 자, 동그라미 한번 따와 볼게요. 자, 동그라미 4분점 부분. 자, 그러면 여기에선 숨은 선 외형선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자, 여기 오른쪽 정리를 하고 자, 사이에 잘랐다가 라인으로 세로 연결. 왼쪽 부분 숨은 선 넣습니다. 자, 그럼 외형선 두 군데 아까 찾아놨었죠. 여기 꺾이는 부분 두 개. 자, X라인 H. 자, 꺾이는 부분 한 군데, 두 군데를 가지고 와서 자, 트림으로 가로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세로선 위치를 모르니까 가로선 두 개만 따왔고요. 자, 대각선 삐져나온 부분은 정리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윗부분도 하나 또 따와야 되죠. 자, 오각형 끝부분. 자, 오각형 끝부분. 자, 선을 따와서 트림으로 잘라놓습니다. 자, 이제 윤곽이 거의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도 미리 하나 따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동그라미 중심선 한 개를 가지고 와서 자, 트림으로 대각선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자, 기준 잡아가지고 정리하고요. 자, 선 종류는 중심선으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로 가볼 건데 자, 지금 옵셋 22랑 65를 하게 되면 여기 세로선 위치는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좀 헷갈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지점부터 자,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각선 끝에서부터, 자, 꼭지점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뻗어나가는 부분.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높은 위치, X라인 십자선. 자, 오른쪽에서 봤을 때, 자, 이 왼쪽 끝부분이 아래쪽 끝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 끝부분이 여기 세로선의 위쪽 끝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X라인 V. 자, 우측면도 가장 높은 지점. 자, 그 다음 다시 꺾어 놓습니다. 자, 이제 트림을 이용해서 자, 외형선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자, 일단 중심선은 나중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지점. 자, 가장 높은 지점에서 왼쪽. 여기 정면도 수문선 끝부분에서 십자선을 그려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왔을 때 여기 왼쪽 끝부분이 여기 아래쪽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오른쪽 끝부분이 위쪽 끝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 선을 둘 다 따보겠습니다. X라인 H 꺾어 놓고요. 정확히 교차점. 자, 라인을 이용해서 대각선 왼쪽으로 보내줄 수 있고, 자, 왼쪽에서는 세로선을 트림으로 정리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로선 두 개는 지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점에서 오른쪽 끝까지 내려가는 지점 찾아봅니다. 자, 오른쪽 끝까지 내려가는 지점. 자, X라인, 십자선. 자, 오른쪽으로 왔을 때, 자, 오른쪽 끝부분. 자, 일단 꺾어 놓고, 자, 위에도 꺾어 줄 거고요. 자, 라인으로는 대각선. 자, 쭉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지금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로선 트림으로 정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찾으려고 하는 부분은 자, 이 끝에서부터 다시 왼쪽으로 가는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는 지점.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찾았던 이 숨은 선의 아래쪽 끝부분에서 십자선 올려줄 거고요. 자, 옆으로 갔을 때 자, 대각선 끝부분 올라가고 자, 위에 45도에서 꺾어줄 수 있습니다. 자, 라인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왼쪽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왼쪽 꼭지점, 자, 왼쪽 꼭지점, 자, 이렇게 아까 찾아놨었고요. 자, 아래쪽 꼭지점을 하나 찾았으니까, 자, 이 두 부분이 하나로, 자,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라인 연결까지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세로선. 자, 세로선은 남겨야겠네요. 자, 세로선 남기고, 자, 가로선은 삭제를 해놓습니다. 자, 세로선은 아래 위 정리까지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왼쪽 부분. 자, 아까 전에 찾아놨던 포인트. 여기 수문선 부분이었습니다. 자, 아까 오른쪽 끝부분이 위쪽 끝부분이라고 했었고요. 자, 이 아래쪽 끝부분, 자, 왼쪽 끝부분과 관련된 지점을 찾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왼쪽 끝부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지점을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지점. 자, X라인 십자선 그었을 때, 자, 여기 대각선 중간쯤에서 한번 꺾이게 되는 겁니다. 자, X라인 V. 자,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 꺾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자,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끝에서부터 이번에는 아래쪽 끝까지 내려오게 되네요. 자, 아래쪽 끝까지 내려오는 부분. 아까 찾아놨던 게 여기 숨은 선, 여기 중간에서 한번 끊어졌습니다. 이제 밑으로 끝까지 내려오는 지점을 찾아줄 겁니다. 자, X라인 V. 자, 위에서 꺾어주고요. 자, 그 다음 라인을 이용해서 대각선 연결까지.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세로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숨은 선 바꿔놓습니다. 자, 가로선은 일단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 세로선. 자, 세로선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타원을 그려놓고 작업을 하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만약에 제가 실제 시험이었다면 타원을 그려놓고 작업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우선 안쪽에 숨은 선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동그라미 끊어지는 지점.
자, 왼쪽 동그라미의 왼쪽 부분과 그 다음 동그라미가 끊어져 있는 아래쪽 끝부분, 그리고 여기도 아래쪽 끝부분, 그리고 동그라미의 오른쪽 끝부분. 자, 아래쪽 동그라미의 왼쪽 4분점, 아래쪽 끊어지는 부분, 자, 오른쪽 끊어지는 부분, 오른쪽 4분점까지. 선 4개를 올렸습니다. 자, 이거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자, 트림으로 아래 위 끝까지 정리를 해놓고요. 자, 트림으로 왼쪽 삐져나온 부분 정리. 자, 그 다음에 가로선. 자, 이 가로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얘는 오른쪽 부분까지 동일할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얘를 찾아놓고 작업을 할 걸 그랬나 싶네요. 자, 일단 가로선 지워놓겠습니다. 가로선 지워놓고, 자, 꼭대기 부분. 자, 꼭대기 부분. 자, 이렇게 선을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자, 안쪽에 선 2개는 숨은 선. 자, 굉장히 지저분하게 작업을 보고 있게 됐네요. 여기 선 위치가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다르니까 일단 숨은 선 바꿔놓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찾아놨던 부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끝까지 내려오는 지점인데, 여기 세로선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세로선 부분. 자, 지금 이 세로선 부분은 여기 숨은 선의 끝부분이 됩니다. 끝부분. 자, 얘랑 관련되어 있는 지점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중에서 자, 왼쪽에 있는 대각선 이용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대각선. 자, 여기서도 선 올려주고 위에서 꺾어줍니다. 자, 지금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지점은 이 숨은 선입니다. 숨은 선. 네, 꼭지점, 자, 교차되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라인을 연결해 줍니다. 자, 외형선 끝에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로선 지우고요. 자, 세로선도 지워 놓습니다. 그 다음 숨은 선 변경.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로선 정리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옵셋 22 띄워주고 옵셋 65를 띄우고요. 자, 트림으로 윗부분 정리하고, 자, 여기는 자, 오각형의 아래쪽 끝부분 찾은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오각형의 아래쪽 끝부분, 자, 세로선을 올려서 자, 트림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자, 세로선 정리하고 가로선, 자, 윗부분 정리하고요. 자, 아래쪽에도 가로선 정리하고, 자, 이 사이 부분 한 칸씩 잘라 놓습니다. 여기도 자르고, 자, 자르고 연장, 자, 오른쪽도 자르고, 자, 숨은 선 부분 바꿔 놓습니다. 자, 윗부분도 선을 나누죠. 선 잘랐다가 연장, 숨은 선 바꿉니다. 자, 그 다음 이 아래쪽 끝부분 선을 다시 올려가지고 이 부분 선을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자, 트림으로 가로선 정리를 해주고요. 자, 여기 세로선 마저 정리한 다음 라인으로 대각선 연결. 자, 숨은 선 바꿔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선을 가로선 잘랐다가 연장. 자, 숨은 선 바꿔놓을 거고요. 자, 가운데 부분 비워놓습니다. 자, 가운데 숨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세로선 두 군데 있죠. 자, 여기도 자, 가로선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을 잘라놓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지만 자, 하나씩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자, 평면도에 아까 옵셋 띄어놨던 부분 두 군데 밑으로 내려주고요. 자, 트림을 이용해서 가로선 정리, 세로선 정리, 가로선도 정리해줍니다.
아마 여기는 밑에까지 쭉 연장이죠. 자, 이제 평면도의 남은 작업 보겠습니다. 자, 정면도는 지금 작업이 끝났고 우측면도도 작업이 끝난 상태고요. 자, 평면도에서 지금 덜 끝난 부분이 자, 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원 부분. 자, 타원 부분 작업을 한 이후에 저기 선까지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타원으로 작업이 될 부분은 아래쪽에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자, 원의 중심에서 십자선. 자, 옆으로 가서 대각선 만나서 꺾이게 되고요. 자, 위에서 다시 한번 꺾어줍니다. 자, 타원의 중심을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우 4분점 중에 한 군데. 자, 십자선 그려주고요. 자, 옆으로 와서 대각선에서 꺾이고 45도에서 꺾입니다. 자, 4분점 하나. 자, 그다음 마지막 위아래 4분점 중에 하나. 자, 아래쪽은 잘려 있으니까 위쪽을 사용해야 되고요. 자, 위쪽 십자선. 옆으로 가서 대각선에서 꺾이고 45도에서 다시 꺾입니다. 자, 4분점 한 개 더 찾았습니다. 자, 이제 EL 엔터, 중심 C 엔터. 자, 중심 찍고 4분점 찍고 4분점 찍고. 자, 타원을 다 그렸다면 자, 따왔는 선들 다 지우고요. 자, 마킹해 놓은 선들도 지워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선 타원을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을 잘라 놓습니다. 자, 위로 올라왔을 때 자, 여기 타원 가운데 부분 잘려 있을 거고요. 자, 선을 나누기 위해서 자, 우선 요 한 부분만 남겨야 되네요. 자, 일단 조금 더 잘라 놓고 보겠습니다. 잘라서 위쪽 연장 한쪽 잘랐다가 왼쪽 연장 이 부분 한 군데 숨은 선 나눠줬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부분 자, 트림으로 가운데 잘랐다가 옆으로 연장 자, 오른쪽 부분 숨은 선 바꿉니다. 자, 이 숨은 선은 왼쪽에 또 연장이 되어 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숨은 선, 외형선, 숨은 선 선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세로선 부분 자, 트림으로 잘랐다가 연장 자, 숨은 선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형태인데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중심선 작업 진행합니다. 자, 기본 레이어는 중심선 자, 라인을 이용해서 자, 여기는 자, 여기 꼭지점 자, 이 꼭지점에서부터 위에 중간점까지 연결해 놓습니다. 자, 정면도의 중심선은 다 그려져 있고요. 우측면도의 중심선도 그려져 있는 상태. 자, 이제 늘리기 작업. 자, LEN 엔터, DE 엔터, 6 엔터. 자, 평면도는 위쪽으로 늘립니다. 자, 정면도는 좌우, 위, 아래. 자, 그리고 좌우 늘려줍니다. 자, 우측면도 좌우 늘려줍니다. 자, 아까 평면도에 한 군데 줄어든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줄일 때는 마이너스 1만큼. 자, LEN, DE, 마이너스 1. 자, 한 칸 줄여놓습니다. 자, 이제 기본 레이어를 치수로 변경해서 자, 치수 작업 진행합니다. 자, 왼쪽의 높이 자, 104. 자, 오른쪽 부분 65부터 꺼낼게요. 자, 65 꺼내주고 22 꺼내줍니다. 자, 정면도로 내려와서 자,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25. 그 다음 아래쪽 중심선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95. 자, 그 다음에 21짜리 치수는 자, 선형 치수로 그냥 꼭지점, 꼭지점 찍은 다음 자, 회전 R 엔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치수 뽑을 방향 따라서 2점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치수 뽑은 다음 프로퍼티 명령을 이용해서 자, 치수 보조선 한 개를 끄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반지름 치수.
자, 안쪽에 30일짜리 치수 한 개 꺼내주고요. 자, 바깥쪽에 50짜리를 밖으로 꺼내고 싶지만 계속 안쪽으로만 나와집니다. 자, 일단 클릭해가지고 치수를 뽑은 다음, 자, 치수 문자 클릭. 자, 파란색 점 부분을 클릭해주고요. 자, 바깥쪽 꺼내서 클릭해줍니다. 자, 이때는 직교를 끄고 하시는 게 편합니다. 직교를 끄고, 자, 밖에다가 클릭해줍니다. 자, 정면도 치수 작업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측면도. 자, 선형 치수를 이용해가지고, 자, 60짜리 한 개. 그 다음 대각선. 자, 대각선 꼭지점 찍은 다음 회전 R 엔터. 자, 치수 방향 따라 2점 찍고, 자, 치수 한 개 뽑아줍니다. 자, 이 치수는 프로퍼티 명령. 자, 보조선 1번도 끄고 2번도 끄기 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각도 치수. 자, 대각선 클릭, 가로선 클릭, 64도 꺼내줍니다. 자,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자, 45도선은 삭제하시면 되고, 자, 전체 선택 OV 엔터를 쳐줍니다. 자, Z 엔터, E 엔터. 자, 확대 한번 해주고요. 자, 배치 1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치 1에서의 기본 레이어는 0번. 자, 리미츠 명령부터 시작합니다. 자, LIM 엔터. 자, 왼쪽 아래 구석 0,0 엔터. 자, 오른쪽 위 구석 297,210 엔터. 자, 그 다음 렉탱글 명령으로 똑같은 크기대로 자, 0,0 엔터, 297,210 엔터. 자, 옵셋은 10만큼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바깥쪽은 삭제를 하고 안쪽은 X 엔터 분해를 해줍니다. 자, 좌측에 옵셋 30만큼 안쪽, 그리고 옵셋 25만큼 안쪽, 그 다음 옵셋 8만큼 위에서 아래로 3번. 자,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이제 P라인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 위쪽에 V자. 그 다음 T 엔터를 친 다음에 자, 오른쪽 글상자 하나 그려주고, 자, 글자 크기는 3 입력해서 그냥 엔터.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자, A 하나 적어줍니다. 자, 글자는 카피하기 전에 레이어를 바꾸시는 게 편합니다. 글자 선택해서 레이어는 문자. 자, 문자 레이어로 바뀐 상태에서 카피. 자, 기본점은 대각선의 중간점. 붙여놓는 지점 왼쪽 대각선의 중간점. 자, P라인 지운 다음 그대로 카피합니다. 자, 글자 2개 선택해서 엔터 한 칸씩 내려서 붙여줍니다. 이제 MV 명령 시작합니다. 자, MV 엔터를 쳐서 정면도가 들어갈 위치에 사각형 한 개, 그 다음 카피해가지고 오른쪽 한 개, 위쪽 한 개. 셋 다 선택한 다음 레이어는 뷰포트로 바꿉니다. 자, 평면도 부분 더블 클릭해서 자, 평면도가 가운데 오도록 맞추고요. 자, 정면도 클릭, 정면도가 가운데 오도록 맞추고요. 자, 우측면도 클릭, 우측면도가 가운데 오도록 맞춰줍니다. 자, 빠져나온 다음 3개 다 선택. 자, 뷰포트 축척을 1대2로 자, 통일시켜주고요. 자, 옆에 삐져나온 도면은 없지만 자, 테두리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줄일 때는 자, 직교를 끄고 작업하시는 게 편하고요. 자, 오른쪽 꼭지점 하나 클릭해서 자, 사이즈 줄여주고, 자, 우측 하단 꼭지점 잡아서 줄여줍니다. 자, 정면도도 자, 꼭지점 클릭 줄여주고, 자, 우측 하단 꼭지점 잡아서 줄여주고요. 자, 우측면도도 이렇게 한 칸씩 전부 다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 줄였다면 자, 이제 정렬을 맞출게요. 자, 정면도 위치 괜찮아 보이고, 자, 평면도 높이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대로 그냥 X라인 H
정면도 아래쪽에 클릭. X라인 V 정면도 좌측에 클릭. 자, 우측면도 자, 무브를 이용해서 하늘색 테두리를 옮겨줄 거고요. 자, 기준점은 오른쪽 꼭지점 하나 잡아서 자, 붙일 때는 Shift 오른쪽 클릭 직교 자, X라인 위에다가 클릭 붙여줍니다. 자, 평면도 무브 자, 하늘색 테두리 선택해서 엔터 자, 기준점은 가장 왼쪽에 한 점 자, Shift 오른쪽 클릭 직교를 사용해서 X라인 위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X라인 두 개 지우고요. 자, LTS 0.23 엔터. 자, LTS 수정까지 다 끝났으면 뷰포트 레이어는 동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삽입 탭의 삽입 버튼. 자, 타이틀 블럭을 선택해서 정면도 아래쪽에다가 클릭. 자, 위에 글자 두 개를 카피해 옵니다. 자, 위쪽 글자 블록 씌워서 글자 크기 3.5 엔터. 정면도 아래쪽에 글자 더블 클릭. 자, 얘는 글자 크기 2.5 엔터. 자, 축척 2분의 1. 자, 한영키 바꿔놓고 정면도 글자 위치 조절. 자, 축척 글자 위치 조절. 자, 직교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카피. 오른쪽에 한 개, 위쪽에 한 개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 위에는 평면도로 바꾸고요. 자, 오른쪽은 우측면도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수업란 작성합니다. 자, 수험 번호, 그 다음 이름, 그 다음 일자. 자, 일자는 그냥 요거 기출문제 시험 날짜로 하겠습니다. 2023점 10월 14일 문제. 자, 이름도 변경해 줍니다. 자, 한영키 바꿔서 Z 엔터, A 엔터. 자, 마지막 작업이죠. 자, 페이지 엔터. 자, 수정 버튼 누른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 자, 프린터는 DWG2 PDF. 용지 크기는 ISO 전체 페이지 A4. 자, 297-210으로 바꿔주고요. 자, 플롯 대상은 범위로 바꾸고 플롯의 중심 체크. 자, 혹시나 플롯 축척이 사용자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 1대1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1대1. 혹시나 이렇게 사용자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1대1로 변경. 자, 플롯 스타일은 모노크롬. 자, 그 다음 확인, 닫기 눌러줍니다. 자, 저는 이걸 3년 10월 기출 풀이라고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13분 정도 돼 있고요. 이거 마저 풀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